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동양 한신아파트. 구미시 아파트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제, 울산 동구, 김해, 통영, 이런 공업이 발달했고 그 어떤 지역 산업이 어떤 침체에 빠지면서 덩달아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더 크게 받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금이 바닥인지, 좀 올라갈 기미가 있는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미시 사건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구미시에서 저희 그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 사건을 좀 더 많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전용 25.7평 아파트고,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자, 건물이 있죠?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중에 일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호실이 나온 거죠. 자, 이 아파트가 앉아있는 땅이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이 토지의 소유권도 같이 매각을 한다.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일정 부분에 한정해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아파트 부지 안에서 이 전용 면적 크기의 비율, 그들의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권으로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괄 매각이다. 일괄을 해서 매수해 오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더라도 이 토지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복잡할 것이 없다. 내 소유권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9월 4일입니다.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입찰 13일 전이고 감정가 1억 4,800이고 최저가는 1억 360만 원이다. 자, 여기는 30% 유찰되죠. 30%.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가 70이고 70%고 작년 9월쯤에는 이 정도 시세가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더 하락했는가? 자,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대부회사입니다. 자, 채권자가 대부회사라는 건 이 사람의 채무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명도 대상자가 이 사람이라면 이사 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 가면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게 생긴 형태의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대략 건축 시점은 한 20년 정도 다 됐을 것 같고, 인근 지역을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구미시 문화회관도 있고, 지도 보기 하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건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건 그 지역 안에서 주거하기에 좋다. 좋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물건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살기 그런 대로 괜찮고 매수해도 안정적인 부동산일 수 있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생긴 어떤 주거 지역은 다 하나 정도씩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방향은 남동향. 남동향이죠. 남동향. 이게 남향. 자, 이게 동향. 그러면 이거는 남동향이죠.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 20층 중에 6층입니다. 6층. 중층보다 약간 낮은, 그렇다고 완전 저층은 아니고. 자, 사용 승인은 96년.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짐작했듯이 한 20년 좀 넘었죠. 23년 정도. 개별 난방. 구미경찰서 동측 인근에 위치한다. 제방교통 사정 보통이다. 자체 집안 대체로 평탄하다.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이다. 뭐 주변에 북동측 폭 약 20m 내외 포장도로, 남서측 폭 15m 대로변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뭐 편의시설, 관공서 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주거하기에 좋은 지역일 것 같다.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낙찰자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소에 등기필증 제출되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감정했고 현황조사했습니다.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 자,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출했다. 자, 이 말은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낙찰자와 나중에 낙찰 이후에 해결해야 될 점유권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입찰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뭐 답변서를 제출했다, 뭐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채권자 변경 신청됐고 우선 배당 동의서, 채권자가 한번 변경된 것 같습니다. 낙찰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별 큰 특이사항 없고 임차인이 있다. 자, 그 정도 파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임차인 현황과 등기 현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임차 현황. 자, 사건 열람을 보니까 임차인이 자기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임차인 있죠.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보증금 5천에 전부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입일 2017년 1월 11일, 확정일자 2018년 9월 3일,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자, 이 전입일과 확정일자,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현황이죠. 소유권 이전 1996년, 집이 건축되고 거의 처음에 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2016년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자, 이게 등기사항 중에서 가장 빠른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7가지 중에 가장 빠른 등기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 이유는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를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이죠. 2016년 9월 9일이다. 그렇다면 빠르죠. 이것은 인수 안 됩니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확정일자 날짜 2018년 9월 3일. 자, 이 날짜대로 이 채권자들, 이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 다툼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먼저 받아가냐, 얼마를 가져가냐, 그 중에서 세입자도 이들과 다투서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뭐 여기서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채권 최고 금액 1억 3,200. 이 감정가 보시면 뭐 낙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1채권자가 다 가져가게 될 것이고 세입자는 뭐 배당에서 밀려나겠죠. 다만 근저당이 2016년입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 관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리 분석 수업입니다. 완전히. 자, 2016년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요 구간 안에 들어가죠. 구미시는 그 밖이지요. 그러면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가보면 5천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때 1,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그 말은 여기 세입자 보증금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줄 수 있다. 즉, 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금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00이 되겠죠. 이 금액은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른 권리들의 배당 순서 안에서 다툼을 하게 되겠죠. 돈이 없다면 못 받아갑니다.
일단 이것은 보장이 되겠다. 즉 세입자가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교부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까지 확인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게 된다면 매수인은 어떤 부담을 안게 될 것이냐. 자, 등기사항 보면 2016년도 말소 기준등기 근저당권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인수사항은 없죠.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볼 것.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임차인이 보증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람은 관리비, 자기 보증금 손실을 보기 때문에 좀 화가 나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사 비용은 안 들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 여부인지 아닌지 관리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임차인은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보증금 5천, 전입일과 확정일자 배당 요건이 있으나 이 전입일이 후순이기 때문에 배당은 되지 않고, 다만 이 5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최고 가격입니다. 따라서 해당하기 때문에 1,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것이다. 명도 계획. 명도 대상자 임차인. 자,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인데,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 후 1개월, 대략 1개월 뒤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 기일날 1,700만 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사 합의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겠죠. 서류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빨리 집을 구해서 이 돈을 받아서 나가라. 3,300은 인수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자,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겠죠. 명도 소송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자, 이러한 권리관계. 자, 이사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되는, 예.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불행하게도 보증금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권리관계입니다. 자, 요거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매물 확인해야 됩니다. 호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낙찰가에 반영이 됩니다. 동양한신 올 리모델링, 우린 6층입니다. 자, 이거 15층 로얄층이죠. 1억 7천 호가하고 있네요. 자, 금매물 1억 4천 있습니다. 1층. 자, 이 두 개의 매물은 비교돼야 됩니다. 우리는 6층이기 때문에, 자, 1층보다는 좋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금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맞는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가격만 보고는 거래가 정말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1억 7,500, 1억 5천, 1억 6천, 1억 5,200. 자, 1억 4천에서 한 7천 사이에서 층과 인테리어 정도에 따라서 호가가 좀 다릅니다. 일단 중층은 한 1억 5천 정도는 호가하고 있습니다. 저층은 1억 4천, 그리고 고층은 1억 6천도 호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른 7천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2019년 들어와서 했던 거래는 총 동평인 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자, 6개의 그 거래가 있는데 보시면, 자, 1층이 1억 1,300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하고 있는 1억 4천이죠.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4층, 10층, 우리 6층과 비슷한 7층 이런 물건도 1억 4,500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층 18층도 1억 4,400. 즉 1억 4천대에서 실제 거래는 1억 4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더라. 호가와 지금 거래 가는 금액까지는 약 거의 한 2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정도. 그렇다면 뭐 1억 한 4천에서 뭐 5천 정도 지금 호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6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제 거래 가는 금액은 뭐 이 정도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1억 3천에서 한 4천 정도, 뭐 이 정도 사이 되지 않겠느냐? 감정평가는 뭐 1억 4,800입니다. 1층이 호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억 3천만 원대에서 거래 가능될 가능성이 높다.
낙찰 사례는 뭐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된 것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물건들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자, 두 개만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용 면적 18.1평과 22.9평 이 두 가지 물건, 대웅 솔랜드 그리고 신화 오페라 하우스 05년도, 02년도 각각 그 중년도입니다. 11층과 8층 남서양, 남양. 자, 이 두 개 다 3차에 낙찰됐습니다. 3차 1차, 2차, 3차 3차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8대1과 5대1이다. 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2차라는 가격이 경매로서 이익은 없다. 현재 시세가 거의 뭐 2차 수준에 형성돼 있을 것이다. 즉 이 두 가지 물건이 감정된 시점에 그때의 시세에서 2차, 3차가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졌다 가격이.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 감정된 시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차까지 오면은 8대1과 5대1 정도의 반응은 보인다. 8대1과 5대1. 그 정도의 경쟁자는 있다. 그 정도 시장은, 그 정도는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 정도까지만 가격을 낮춰준다면, 감정가 1억 2,100과 1억 4,6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고 낙찰가는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91, 89%. 여기서 가중평균 하니까 90.56% 정도 예상되고, 동양 한신아파트 하한가 1억 3천을 적용하니까 약 1억 1,918만 원 정도 되더라. 명도비는 없고 경쟁 정도만 감안했을 때 1억 1,900 정도, 1억 1,900 이 정도 선에서 요거보다 좀 더 쓰면 낙찰이 되겠다. 그럼 상한가도 한번 적용해 보니까 1억 2,800, 즉 1억 1,900에서 1억 2,800, 이 정도 금액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경쟁률과 경쟁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파트의 지금 매도 호가를 부르고 있는 물건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찾는 그 지역의 어떤 수요의 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충돌하고 부딪혀서 경쟁자들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안에서 형성될 것이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볼 때 단순히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숫자 뒤에 있는 일반 평균의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다시 그 생각을 숫자로 환산하는 거죠. 취득세는 1.1%. 예상 비용 보면, 자, 중간 가격인 1억 2,500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취득세는 이렇게 될 것이고, 공인주택 채권은 이렇게 되고, 뭐 등기 비용은 이 정도 될 것이다. 대략적인 금액. 이렇게 했을 때 1억 2,662만 5천 원의 최종 정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